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메트로놀스 열차가 차량과 충돌해 중경상이 10여 명,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퇴근길 승객 800여 명이 극심한 혼잡을 겪었는데요. 메트로놀스는 1년 전에도 2차례나 큰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4분쯤 맨해튼의 그랜드 센트럴역을 출발한 할렘 라인 메트로놀스 열차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열차는 오후 6시 30분쯤 업스테이트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바랄라의 커머 스트리트과 호선 건널목에서 검정색 지프 체로키 SUV 차량과 충돌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는 이곳 건널목에 끼어 안전바와 부딪혔습니다. 이어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내렸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을 때 열차가 선로에 걸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당시 교통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차들도 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이 가득 탑승했던 열차는 차량과 충돌한 직후 앞칸부터 화염에 휩싸였고 승객들이 대피를 시작했지만 5명의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디컬 센터 응급실 직원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한인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휘장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예정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선거 일정과 유권자 등록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많은 투표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만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식 입후보 등록이 오는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 누가 선거 후보가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까진 민승기 현 한인회장과 김민선 전 한인회 이사장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선 전 이사장은 어제 선관위를 방문해 입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 입후보 등록을 마친 뒤 후보자들을 상대로 서류 자격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후보자들이 심사를 통과하고 회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입증되면 오는 20일 기호 추첨을 하고 후보자들은 투표 전날인 3월 7일 자정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공고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등록 공고된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기호 추첨을 하고 기호 추첨이 되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언론사에 이제 모든 등록이 끝난 거를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인 3월 8일 투표소에서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7번 전철의 로컬 서비스 운행이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오전부터 플로싱 메인스트리트역과 맨해튼 42가 타임스퀘어 역 사이 전 구간에 걸쳐 로컬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익스프레스 서비스 재개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아침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는 전력 공급 선로가 얼어붙어 뉴저지 트랜짓 기차 등의 운행이 약 1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역시 날씨 관계로 이틀째 일부 노선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한편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도 계속됐습니다. 3일 오전 중부 뉴저지주 브리지워터 인근에서는 287 고속도로 북쪽 방향 차선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일부 운전자와 승객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5일에는 기온이 다시 29도로 떨어지면서 특히 최저 기온이 7도까지 떨어져 몹시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6일 역시 최고 21도, 최저 20도로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강추위로 감기나 독감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잇따른 폭설 속에 제설 작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로드아일랜드에서 눈을 치우던 2명의 남성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드아일랜드 보건국은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포드에서도 심장 질환을 앓던 한 남성이 제설 작업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또 커네티컷 트럼블에서도 지난달 24일 80세 노인이 집 앞에서 눈을 치우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제설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을 치울 때 삽으로 눈을 들어올리기보다 무릎을 굽혀 눈을 밀어내듯이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허리를 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충분한 준비 운동 후 제설 작업을 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나 흡연 중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숨이 찰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쉬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케어 페이지 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체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어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 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수뇌부가 곧바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앞서 지난 8일 통과시킨 오바마 케어 위축법, 즉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건을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보다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이날 오전 오바마 케어 가입자 일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런 투표를 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치솟는 아파트 렌트비, 특히 뉴욕시 아파트 렌트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요. 서민 아파트 확충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올해 주요 목표로 서민 아파트 확충을 꼽았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일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시정연설에서 높은 주거비가 뉴욕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서민 아파트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서민 아파트 8만 가구를 새롭게 짓고 12만 가구를 확보하는 등 앞으로 10년 안에 총 2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서민 아파트 개발 지역을 기존 브루클린과 롱아일랜드 시티, 브롱스와 플로싱 웨스트 등 4곳에서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이스트 할렘 등 2곳을 추가했습니다. 또 퀸즈 써니사이드 야드를 재개발해 11,250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3,600만 달러를 투입해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쉘터에 기거하고 있는 재향군인 1,000명을 서민 아파트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또 4억 달러를 투입해 1만 가구 이상의 노인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재산세가 높은 주로 유명합니다. 2014 백예년도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들에서 재산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커뮤니티 어페어국이 발표한 평균 재산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뉴저지주의 평균 재산세가 8,161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저지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로 특히 버겐 카운티의 평균 재산세는 1,8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평균 재산세는 2013년도에 비해 1.72%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의 2014년도 평균 재산세는 각각 8,431달러와 1,0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펠팍은 2013년보다 48달러가 줄었고 포트리는 194달러가 늘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타운은 20,098달러의 알파인으로 버겐 카운티 전체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테너플라이는 18,787달러로 2013년보다 418달러 늘었습니다. 뉴욕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지만 새해 들어 살인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 외 다른 주요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시경은 뉴욕시에서 지난 한 달간 3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건에 비해 18.2% 늘어났고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0%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총격사건 피해자도 11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습니다. 더모트 시어 시경 부국장은 맨해튼 남부와 퀸즈 남부 등지 에서 살인사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퀸즈 남부의 경우 지난해 1월 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올해의 경우 12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제외한 성폭행과 폭행, 강도 등 주요 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경우 각종 범죄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집계된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은 없었고 8건의 강도 사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5% 줄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에서는 각종 범죄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가 어려우니 건강보조식품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쉽게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허브 성분의 영양보조제가 앞으로는 뉴욕시에서 판매되지 않게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지난 2일 GNC와 타겟, 월마트와 월그린 등에 대해 허브 성분의 영양보조제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청은 허브 성분이 들어있다는 영양보조제들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쌀가루나 아스파라거스 등 값싼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성분은 알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판매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검찰청에 따르면 월그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삼정은 성분 조사 결과 마늘과 쌀가루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월마트에서는 은행 추출물 제품이 무와 밀 등으로 구성됐고 타겟에서 판매되는 은행 추출물 등의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GNC에서 판매된 허브 제품에는 땅콩과 콩 그리고 확인이 불가능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연방농무국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품 성분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영양보조제의 경우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